스페인 그리고 독일이랑 함께해서 더욱더 행복한 조인 것 같습니다. 쏘아리 찔러. 이번 대회를 기복 전문가 모라타 씨의 발끝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훈멜스는 또 탈락했거든. 반면 잘하던 훈멜스는. 일단은 스페인, 독일은 어쨌든 간에 진출한다. 네, 월드컵 프리뷰 2조 시간입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규입니다. 네, 일단 2조는 바로 일본이 속한 조로 유명한데 또 그 일본이 스페인 그리고 독일이랑 함께해서 더욱더 행복한 조인 것 같습니다. 쏘아리 찔러. 이제 한국 팬들이 이제 일본이 2조에 뽑혔을 때 기쁨의 탄소를 질렀죠. 그렇죠. 근데 일단 일본이 여기 들어간 것도 좋지만 진짜 혹시 모르면 우리가 여기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때 이제 일본하고 거의 한국 거의 네. 뭐 거의 둘이 네. 있었는데 약간 조마조마했죠. 그래서 저희 50대 입장에서는. 50 딱 확률이었는데 일본이 가서 너무 다행이다. 사실 뭐 우리 조도 어렵긴 하지만 여기 네. 보면 약간 여기는 선녀다. 답이 없어. 여기는 약간 숨 막혀요. 보면은 야 여기를 이건 보면- 될까? 싶을 물론 정도로. 스페인, 독일이 그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좀 스쿼드 좀 네임 밸류라던가 그런 게 좀 내려온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를 감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저희 이겼잖아요. 그쵸. 아 그렇긴 하죠. 솔직히 말해서 일본보다 우리가 좀 더 유리. 이거는 근데 이게 문제가 독일이 그때 한번 저희가 한번 네. 독일을 이겼잖아요. 근데 또 만나는 건 약간 좀 그렇죠. 선 넘는다.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이제 그 유명한 짤방 있잖아요. 응 이겼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해, 다시는 안 해줘. 다시 안 해줘. 한 번 이겼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 한 번 더 만약 한국이 이쪽에 들어갔으면은 좀 독일이 칼을 갈고 나오지 않았을까 걱정이 듭니다. 다득점 패배했을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전력을 다해가지고 그때 복수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좀 그 정도로 좀 걱정이 됐던 조편성이었는데 다행히도 한국 입장에선 다행히도 일본이 2조에 들어와주면서 일단 위기를 피했습니다. 남의 일이 됐죠 이제. 남의 일이 됐죠. 네. 즐겁게 네, 진짜, 남의 집 네. 불량난 불구경하면 그게 되는 가장 재밌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냥 구경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페인 대표팀 같은 경우는 뭐 명단을 쭉 보니까 일단 수비 미드필더는 아주 그냥 정말 우리 챔피언스 리그에서 볼 법한 정말 기깔난 스쿼드인데 문제는 공격진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공격진이 좀 모라타의 의존도가 높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좀 모라타의 결정력에 스페인의 운명이 또 달려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라타 말고는 확실히 근데 스트라이커 자원이 없긴 하네요. 네. 아예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라리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글레시아스, 네. 헤라르드 모레노, 이아고 아스파스 등 공격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원들을 한 명도 뽑지 않아가지고 결국 이번 대회를 기복 전문가 모라타 씨의 발끝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번 유로에서 이제 모라타가 좀 부진을 하면서 스페인이 탈락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전철을 또 밟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이번 대회입니다. 그리고 모라타 같은 경우가 사실 압도적으로 잘하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또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가끔 가다가 잘할 때도 있는데 이제 못할 때는 와 진짜 못한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경이로운 골 결정력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답도 없는 거를 좀 많이 봤죠. 저희 그 EPL에서도 그렇고. 네, 이제 옵사이드 전문가도 네. 있었고 네. 그 VAR 골 취소 전문가 뭐 여러 타이틀을 많이 거머쥐었던 모라타이기 때문에 뭐 모라타 얘기를 계속합니다만 모라타에 걸려있다 스페인이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격진만 놓고 봤을 때는 모라타 이외에도 좀 뭔가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스페인의 스쿼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이제 사이드 자원들이라고 해야죠. 좀 그런 자원들도 뭐 페란 토레스, 안수 파티 뭐 읊어보니까 다 일단 바르셀로나 애들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수 파티도 모르겠고 페란 토레스도 모르겠거든요. 그 바르샤 팬들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 발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선수 다 소속팀에서 폼이 좀 좋지 않은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페란토레 선수는 그렇죠. 그나마 좀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만 안수 파티는 의문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안수 파티는 진짜 그냥 바르셀로나 10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나 싶을 정도로 저도 안수 파티의 경기력을 보면서 와 제가 왜 교체로 나오지라는 생각을 매번 할 정도긴 한데 물론 아직까지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자원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력적인 면에서
이 아까 말씀해주신 뭐 아스파스, 이글레시아스 이런 선수를 제치고 뽑을 만한 카드인가? 저는 정말 의문이 드는 좀 선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번 대회에서 스페인 2선이 좀 약하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저도 당연히 이게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주목을 받은 선수가 바로 사라비아인데 이 선수가 사실 이제 뭐 대표팀의 애착 인용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애를 왜 뽑냐 이런 비난을 듣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제 대표팀에서는 스찌 전문가입니다. 이제 왼발 킥으로 일단 뭐 변수를 창출해내는 데에는 좀 이점 있는 선수기 때문에 뭐 사라비아 발탁이 이해가 안 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안수파티나 페란보단 나으니까 대표팀에서. 그래서 이제 사라비아 선수가 아무래도 주전으로 뛰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될 것 같고 일단 PSG 경기를 보신 분들이랑 공감할 텐데 참 답답하거든요. 진짜 얘 장점이 뭐지? 왼발킥은 좋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리고 뭐 그 자리에 이제 경쟁자가 쟁쟁하니까 네. 그럴 수 그렇죠. 있는데 어쨌든 뭐 사라비아가 대표팀 주전으로 뛸 것 같고 또 아까 말했던 페란도 대표팀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숨을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 경기를 보면서 페란 나오면 일단 거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이번에 대표팀에 합류한 니코 윌리엄스 선수입니다. 진짜 이 선수는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네, 이제 그 저희가 상대 팀으로 만나게 될 가나 대표팀의 이냐키 윌리엄스의 동생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니코 윌리엄스도 가나 대표팀에 합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스페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네. 선수죠. 호재죠. 진짜 호재죠. 이 선수까지 나왔으면 가나도 진짜 가나 1승 제목 이런 소리 절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대표팀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꽤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일단 빌바오 소속팀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돌파가 존경이 가감하고 또 그런 개인기라고 그래야 되죠. 네네. 개인기량도 훌륭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좀 주목해 네. 볼 만한 영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선수가 바로 니코 윌리엄스입니다. 일단 답답할 때 일단 니코 윌리엄스가 들어가면 뭔가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뭐 네. 그런 선수인데 일단 형과 마찬가지로 마무리 부분에서는 아직 좀 더 갖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해요. 네, 뭐 그런 점이 아쉽지만 뭐 그런 선수들 그런 거는 또 다른 선수들이 해줘야겠죠. 근데 그 모라타라는 게 좀 약간 걸림돌이 네. 됩니다. 스페인이 최근에 뭐 포르투갈도 잡고 하면서 그냥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 마무리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뭐 사실 미드필더 수비진에서 뭔가 떠먹여 주는 건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 네. 뱉는 애들밖에 없어. 네, 아니 특히 이제 미드필더진은 이제 최근 폼이 굉장히 올라온 로드리가 네. 있고 또 그 자리 경쟁 상대로 부스케츠가 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원 미드필더에는 가비, 솔레르, 마르코스 요렌테, 코케, 페드리 뭐 거의 뭐 진짜 떠먹여 주는 전문가들이야 진짜 다. 떠먹여주는 전문가들인데 이제 앞에 네. 뱉는 선수들이 많다는 게 문제긴 하네요. 그리고 정말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소속팀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가비도 그렇고 페드리냐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마르코스 요렌테도 전반기 때 좀 살짝 부진했다가 다시 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볼 만한 이제 미드필더 진 구성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이 팀의 문제는 공격진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스페인입니다. 뭐 그리고 수비라인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갔지만 수비라인도 뭐 라포르테, 뭐 파우 토레스, 그다음에 에릭 가르시아도 약간 서브 멤버로 있고, 그다음에 풀백도 뭐 카르발, 가야, 뭐 알바 이렇게 든든하기 때문에 진짜 공격진만 잘해주면 무조건 8강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나마 이제 수비진에서 좀 약점을 찾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풀백들이 좀 노쇠화되어 있다. 그러고 뭐 소속팀에서도 좀 폼이 그렇게 막 좋은 폼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게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쨌든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 좀 질비한 만큼 그렇게 좀 쉽게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스페인을 누가 어떻게 무시합니까?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래도 이제 물론 이제 우승할 전력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8강쯤을 뭐 가볍게 갈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스페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모라타 선수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스페인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레반도프스키랑 좀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안 되기만을 네, 바라야죠 네. 모라타 선수가. 1인분도 아니야. 그냥 진짜 그냥 해줘라. 0.5인분만 해줘라. 자 앞에 오는 것만 넣어줘라. 네. 완벽한 찬스들만 넣어줘도 무라타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팀인 코스타리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코스타리카는 굉장히 의외로
우리가 많이 보던 선수들이 합류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나바스 골키퍼 있고 그리고 아스날에 잠깐 갔었던 조엘 깜벨 선수도 있고 와 그리고 브라이언 루이스 아직도 있네요. 브라이언 루이스 선수가 이제 39으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와, 이제 그래서 예전에 이제 풀럼이나 이런 데서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월드컵을 네. 앞두고 있습니다. 뭐 39살이니까 사실 더 뛰면 안 되죠. 학대죠, 학대.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대표팀에서 정신적 지주기도 하고 코스타리카의 뭐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선수를 중심으로 이제 뭐 약간 브라이언 루이스 헌정 대회 같이 약간 감독이 계획을 짤 것이다라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팀 선발 명단을 전익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다른 선수는 모르겠는데 브라이언 루이스 하나 꼽고 간다. 약간 팀에서 열심히 뛰었고 코스타리카 아이콘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냥 뭔가 네 알아서 라스트 댄스 한번 해봐라 이런 느낌인가요? 그냥 헌정 경기 헌정 대회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코스타리카의 주요 선수들을 살펴보면은 뭐 아까 말했던 케일러 나바스 선수 뭐 유명하죠. 네. 일단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골키퍼였고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나바스 선수의 활약으로 2004년 월드컵이었죠. 8강까지 팀을 네, 이끌었던. 2014년에 8강까지 그 약간 승부차기도 막 아바스가 막 맞고 하면서 근데 특히 뭐 이제 네. 죽음의 조를 뚫어내면서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있던 조를 네. 기억을 하는데 그 조를 뚫어내면서 8강에 갔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비진에 보면은 에버튼 출신 선수 브라이언 오비에도가 있는 이 선수가 아직도 뭐 뛰고 있다는 게 좀 그 뭐냐 놀랍다. 네, 놀라운데 근데 브라이언 오비에도가 에버튼에 있을 때도 좀 많이 어린 나이에 갔다가 좀 큰 부상을 겪고 이제 에버튼을 나갔기 때문에 뭐 코스타리카에서는 주전으로 뛰고 있는 건 알았지만 아직까지 뛰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직까지 뛰어 이런 선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주축 선수들이 좀 노쇠화됐다. 이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다 이제 주축 선수들이 이제 캄베 선수를 제외하고 캄베 선수도 20대 후반이고 다 30대 선수인데 이제 셀소 보르헤스 선수도 중원 핵심이지만 이제 30대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성기보단 기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브라이언 루 선수는 39이고 이제 저희가 얘기할 조엘 캄벨도 29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30주를 바라보는 나이에 있는데 전성기보다는 피지컬이나 이런 스피드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또 경기를 보는 시야나 이런 관록은 좀 그나마 그때에 비해서 좀 나아졌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조엘 캄벨 선수입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이렇게 명단은 되게 노쇠화된 선수도 많고 하지만 일단 최근 폼은 그래도 되게 좋아요. 일단 네,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한국이랑 경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코스타리카가 그렇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뜻밖의 코스타리카가 약간 쉬운 상대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코스타리카한테 질 뻔했죠, 사실. 거의 마지막에 이제 지던 거를 막 퇴장당하고 하면서 좀 어렵게 쫓아간 경기였는데 네, 이제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네.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던 걸 네.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사실 코스타리카가 이제 만만한 팀이 아니다라는 네. 걸 좀 보여줬거든요. 진짜 올해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 강팀이라고 평가받은 캐나다 그리고 미국 이런 팀들도 이겼고 그다음에 한국이랑도 되게 비등비등한 경기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월드컵 플레이오프 뉴질랜드를 꺾고 또 올라온 또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또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뉴질랜드와 경기를 했는데 플레이오프를 그거를 카타르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미리 현지 적응. 그래서 미리 이제 튜토리얼 체험을 해봤다. 그래서 좀 경기장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전이 2골을 넣었던 주이슨 베넷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2004년생 어린 선수인데 이제 한국전 활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표팀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타리카 영건들의 좀 활약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코스타리카의 단점은 이제 같은 조에 속한 상대팀과의 상성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 일본, 독일하고 상대로 해서 가지고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전적상에서 뒤지기 때문에 코스타리카 입장에서는 또 그리고 나바스 믿어줘, 나바스 막아줘 축구가 해줘. 네, 그 8년 전에 나바스의 기량을 좀 다시 찾아야 좀 코스타리카가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코스타리카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팀인 독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일도 뭐 골키퍼, 수비, 미드필더 쭉 보면은 되게 무서운 선수들이 많은데 여기도 결국은 공격수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동안 이제 티모 베르너나 볼프스부르크의 루카스 은메차 같은 선수들이 발탁이 돼가지고 좀 뛰었는데
이제 두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하베리치 선수가 결국 최전방 공격수를 네. 뛰게 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오마니에랑 경기를 했었거든요, 독일이. 그래서 그 경기를 봤는데 하베리치 선수가 와 진짜 못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필그르크 선수가 이번에 새로 합류를 해가지고 대표팀에 합류를 했는데 그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팀의 1대0 승리를 했습니다. 뭐 진땀승이죠. 네. 그래서 오만이 이제 월드컵에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이런 팀한테 겨우겨우 승리를 거두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좀 최전방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바로 이제 필그르그 선수인데 이제 이 선수가 최근에 베르더 브레멘에서 좀 많은 골을 기록을 네, 하면서 좋아요. 좀 약간 잃어버렸던 그동안 독일의 정통 공격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오만전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이제 약간 이번 시즌 좀 주목해 볼 만한 독일의 좀 떠오르는 선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만전이 좀 안타까웠던 게 빅찬스 미스가 3개나 있어요 독일이. 그래서 스탯 찾아보니까 그리고 점유율은 뭐 7대 3이고 그런데도 1대0 겨우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답답한 경기를 보여줬는데 이제 독일이 이제 가짜 폴스 3백이라 그러죠. 네. 이제 포백을 약간 변형 포백처럼 쓰면서 왼쪽에 다비트 라움과 오른쪽에 요나스 오프만을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하는데 이제 라움 선수가 그 예전에는 이제 분데스리가 최고 왼쪽 풀백이다 이렇게 평가받았지만 라이프치히 이적 이후에 이제 리그에서도 폼이 안 좋고 국대에서도 폼이 안 좋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왼쪽 측면이 막히다 보니까 결국 오른쪽에 호프만 쪽으로 공격을 전개해야 되는데 물론 호프만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골이 좀 나오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제 왼쪽 측면 아예 활용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그쪽에서 공격 전개가 완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독일의 문제점이 최근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월드컵 직전에 벌인 평가전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만전에서 보여준 독일의 그런 저조한 경기력이 이런 월드컵 본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좀 궁금한 오만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만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34분에 클로스터만 선수가 약간 몸이 안 좋은데 좀 일찍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벨라 코찹 선수가 이 자리에 대신 들어가게 됐는데 아 이게 또 센터백이 독일이 굉장히 좀 이번 논란이 네. 많았던 게 이제 사실 클로스터만 선수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 시즌 한 경기 뛴 선수입니다. 근데 선발이 됐죠. 네, 그래서 선발이 돼서 일단 그거부터 논쟁거리입니다. 얘를 왜 뽑았냐? 다른 선수도 많은데. 그다음에 훈멜스는 또 탈락했거든. 반면 잘하던 훈멜스는. 근데 이제 독일 최근에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네. 있던 홈멜스 선수가 낙마했는데 이게 문제가 미래를 생각해 벨라코찹을 대신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경험 있는 홈멜스를 이렇게 네. 내치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인가? 그리고 또 이제 홈멜스가 이제 다른 대표팀에 뽑힌 칠로터백이나 질레 같은 선수를 같이 뛰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조직력을 맞췄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멜스 선수 뽑는 게 더 좋았을 텐데 탕원이 갈 줄 알았는데 안 뽑혔어요. 근데 벨라코찹도 이제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이제 클로스터만도 최근에 부상 복귀를 했는데 그리고 또 몇 경기 안 뛰기도 했고 이제 이런 선수를 뽑는 게 과연 맞나 이런 비판이 좀 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FM 트위치나 이런 거 있었으면 터졌을 거예요. 벤투보다 더하다 얘는 약간 이런 거 터졌을 거예요. 100%. 아 근데 훈멜스를 안 뽑은 거는 정말 좀 아쉬운 선택인 네, 것 같긴 약간 하네요. 이 벨라 코찹이 근데 이 대표팀에 뽑힐 정도 실력이 되나요? 많이 봤잖아요. 소트 선수랑. 그 1대1 대인 방어나 이런 건 스피드가 괜찮아서 괜찮은데 네. 아무래도 좀 독일 대표팀 주전 되긴 좀 아쉬운 기량이 네.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바로 로이스가 또 월드컵에 못 가고 말았습니다. 아, 진짜 로이스 부상을 진짜.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당했어요. 자 월드컵과 연이 없는 것 같아요. 폼은 되게 좋았거든요. 부상 당하기 전까지. 네. 그리고 월드컵 갔을 때는 이제 독일이 조별 탈락을 해버리는 네. 바람에 물론 저희한테 잡히긴 했지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로이스가 정말 잘하는 선수 물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인정하겠지만 정말 잘하는에도 불구하고 와 너무 연이 없다. 약간 이제 예전에 이동국 선수 보는 거 네. 같아요. 딱 그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도 좀 부상 회복해갖고 이제 월드컵을 좀 조준하나 싶었지만 네 바로 안타깝게 돼버렸죠. 또 도르트문트 감독이 또 갈아버렸죠. 근데 테리지치가 갈아버렸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로이스는 그러니까 그냥 갈아버리는 바람에 또 부상도 당하고 또 부상 회복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폼도 이제 회복이 좀 더디면서 결국은 훈메스의 아마 마지막 월드컵이었을 텐데 도전 네. 기회가 좀 그렇게 로이스 날아가게 됐습니다. 입장에서 아쉽게 됐죠. 그리고 또 삼선 미드필더가
3명밖에 없습니다. 음. 이게 이제 키미, 고레츠카, 긴도안 3명이 뽑혔는데 물론 이제 키미, 고레츠카가 미넨에서 좋은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제 두 선수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선발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이제 이것만으로 괜찮겠는가? 네, 맞아요. 이제 뜻하지 않는 부상이 또 터질 그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긴도안 선수가 있긴 하지만 또 긴도안 선수가 맨시티에서 욕을 아주 듬뿍 먹고 있거든요. 맨시티 선수 팬들이 아주 싫어하시던데 이제 그런 긴도안을 믿고 과연 중원을 계속 돌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또 서브에 수비적인 미드필더가 없다. 약간 이런 게 최근 독일 대표팀의 좀 문제점 같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진짜 수비형 미드필더는 그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공격적인 선수들 뭐 브란트, 게체, 아데미, 네, 뭐 이선. 밀러, 무시알라, 무코쿠 뭐 무코쿠는 아예 거의 공격수로 봐야 되고 일단 다 호프만까지 다 공격형 미드필더네요 거의. 네, 다 이제 공격적인 자원들인데 좀 수비적인 미드필더가 없다는 게 이제 독일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잠그는 경우가 필요할 텐데 네. 이런 점에서 좀 전술적인 대처를 하기에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선수 선발 명단입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네. 거를 이제 몸소 보여주려고 일단 하시는지 그래서 모르겠다. 이제 몰라도. 잠궈야 될 때 공격 하나 더 넣는다. 그쵸. 그 공격하러 올라가는 그 뒷공간을 노리겠다. 엄청난데요. 한지플릭의 몇 수로 앞을 내다보. 와 진짜 명장이에요 명장.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이슈로는 뭐 괴체가 복귀했다. 맞아요. 괴체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예전처럼 엄청 공격적인 위치에서 뛰진 않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몇 경기마다 약간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축구 도사예요. 네. 그냥 제가 봐도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역시 월드컵 민호는 다르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우승했을 때 이제 괴체 선수가 결승골을 넣어서 네. 그쵸. DNA가 있죠. 그렇죠. 결승골 DNA 그리고 큰 경기에서 보여준 경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괴체를 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셨던 변형 백스리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좀 잘 통하냐 안 통하냐 이게 좀 승패를 가를 것 같아요 독일에. 네, 그래서 이제 좀 다비트 라움 선수가 폼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공격수겠죠. 이제 하베르츠 선수를 계속 믿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필크루그 선수나 이런 선수들한테 기회를 줄 것이냐가 관건이겠는데 이제 필크루그 선수가 이제 오만전에서 골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필크루그 선수한테도 기회가 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베르츠 선수가 그 정도로 워낙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크루그 선수의 활약을 주목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독일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요. 마지막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한테 워낙 익숙한 대표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명단을 보니까 유럽파가 굉장히 많아요. 네, 유럽파가 거의 뭐 20명이 가까울 네. 정도로 유럽파가 정말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또 한국 대표팀에 비해서 막 나은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라인업인데 이제 좀 일본 대표팀을 좀 살펴보자면 좀 미드필더진의 역시 좀 아쉬운 공격진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리타나 엔도 와타루 중 좋은 미드필더진이 있는 일본에 비해서 이제 좀 그 앞에 공격진은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일본 대표팀입니다. 그래서 최근 소속팀에서 좀 폼이 좋은 가마다 다이치의 활약을 믿어야 되는데 이 선수도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앞에서 좀 스코어러를 해줄 수 있는 네. 선수가 좀 부재하다 이런 게 좀 일본 대표팀의 문제 같습니다. 사실 일본 대표팀도 이선 자원들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뭐 도미아스랜다 도안 리츠 도안 리츠도 있고.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이런 선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브라이튼에서 굉장히 폼을 올리고 있는 미토마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국대에서 가장 활약이 좋았던 우측 윙어죠. 이토 주냐 같은 선수도 폭발적인 주력을 바탕으로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미나미노 이런 선수들이 있겠죠. 미나미노 물론 모나코에서 자리를 잡지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뭐 일본 대표팀의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선 자원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뭐 톱이 안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거론되고 있던 선수가 이제 셀틱의 푸르아시 교코. 안 이런- 뽑혔죠. 네, 안 뽑혔죠. 10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안 뽑혔습니다. 네, 오히려 좀 더 적은 같은 팀에 뛰는 더 적은 골을 기록한 마에다 다진이 또 뽑혔어요. 네, 뭐 그런 선수가 뽑힌 걸로 봐서는 사실 이제 막 푸르아시 교코 이런 선수들을 막 모지아스 하르미 감독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약간 전방에서 좀 포스트 플레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감독이. 그렇죠. 마에다 다진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떡대가 있기 때문에 떡대가 포스트 플레이가 좀 되거든요. 아무래도 좀 키가 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앞에서 좀
떡대가 있고 이런 선수가 있는 게 팀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공격진이 스코어러라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을 오히려 좀 그런 선수들을 뽑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라인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전방의 아쉬움은 남는 라인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몇몇 선수가 좀 부상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풀백에 허더스필드 뛰는 나카야마 유타라는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를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도미아스 선수도 약간 부상이 있었다고 그쵸, 하고 네. 그리고 엔도 와타루 선수도 부상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좀 부상 이슈가 좀 있는 일본 대표팀입니다. 뭐 그리고 수비 라인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일단 토미야스라는 든든한 카드가 있긴 한데 일단 나가토모가 아직도 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오른쪽 풀백에 사카이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요시다 쪽이 약간 세계 레벨을 놓고 보면 불안한 선수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부분이 그래도 있는 일본 대표팀이에요. 물론 이제 요시다 선수의 관록과 경험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최근 이제 샬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의 어마무시한 수비 네. 구멍을 고려를 한다면 이제 과연 요시다를 믿고 가는 게 맞냐 이런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이토 히로키나 이제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한 이타쿠라코 이런 선수들이 네. 있지만 또 이런 선수들도 다 대표팀에서 뛴 경력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엔 요시다를 믿고 갈 것 같은데 요시다가 이제 짤케에서 보여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아 이게 시한폭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일본 대표팀 센터백 그 도미야스의 파트너에 좀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본 대표팀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조순위 예측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거 근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독일이 1등. 독일 1등. 독일 1등. 독일 1등. 그다음에 2등 스페인. 이거 여기는 정배로 뭔가 갈 것 같아서 일단은 스페인, 독일은 어쨌든 간에 진출한다. 뭔가 코스타리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뭔가 이 체급 차이 나는 걸 뒤집을 만한 요소는 딱히 안 보이는 것 같기 네. 때문에 네, 정배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물론 이제 스페인과 독일이 16강에 진출한다는 의견은 똑같지만 저는 스페인이 1등을 할 것 같고 독일이 2위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게 스페인 대표팀이 아무래도 독일 대표팀에 비해서 이제 스쿼드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코스타리카가 저는 복병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한 팀한테 좀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코스타리카가 막 3등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일본이 좀 유럽 두 팀한테 좀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뭐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것 같고 오히려 코스타리카한테 좀 무력하게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 조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페인 1위, 독일 2위, 코스타리카 3위, 일본 4위를 예상했습니다. 저 근데 개인적으로 스페인을 1위로 안 뽑은 이유가 최전방이 모라타여서 근데 그리고 이 선도 뭔가 페란이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뽑은 거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스페인 대표팀이 후방의 안정성이 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1위를 뽑았는데 진짜 모라타한테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 하베르츠도 아닌데 모라타는 난 더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어쨌든 스페인, 독일 이 두 팀이 지치하는 데는 다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저도 그냥 마찬가지인데 일단 저도 스페인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그래도 뒤에 경기력이 스페인이 좀 더 뒷선의 경기력이 공격수가 뭐 둘 다 안 좋다 치더라도 뒷선 경기력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스페인 1위를 한번 예상해봤습니다. 2조 여기까지 해보고요. F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